그 탕탕이는 이제 많이 먹죠. 아, 낙지 탕탕이. 낙지 있고 전복하고 네네네. 소고기에서 같이 먹는 빵집 하면 요즘에 뜨고 있잖아요. 지역 빵집이. 대전하면 성심당, 대전 성심당이죠. 군산 이성당, 천안 뚜뚜주르, 목포는 코롬방이라는 건데 목포의 성심당이에요. 목포에 온금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온금동. 서삼 온금지구라는 게 딱 요만큼이거든요. 공장에 딱 한복판인 거예요. 네. 공장이 생기고 마을이 생긴 거거든. 여기가 문화재 돼버리면은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공장 자체가 만약에 문화재가 되면 지정돼버리면. 여기하고 옆에 보면은 서산동 시화골목이라고 여기는 뭘로 유명하냐면 연인의 슈퍼라고 영화 1987. 근데 저는 이거 영화 촬영지라서 간 건 아니고 이 골목에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서산동 보리마당 재생센터라고 네. 여기가 육아거리였어요. 응? 성매매 느꼈지 일제 때. 그래서 그게 가장 원형이 잘 남아 있는 곳입니다, 전국에서.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오늘도 흥미로운 여러분의 사는 곳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여러분의 곳을 찾아가는 김시덕입니다. 네, 우리 박사님과 함께 저희가 이제 목포를 갔고요. 혹시 지난 시간에 보시고 이 앞에 있는 술들 뭐냐, 또 협찬이냐,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뭡니까 이건? 협찬은 아니고요. 네. 이 특집 방송을 위해서 제가 사왔죠. 아, 내돈내산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협찬을 보내주시면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목포하면 보해죠. 아, 보해. 네. 보해인데 이제 요즘 분들이 드시는 건 입새주고 가벼운. 입새주는 들어봤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번에 가보니까 이거보다 더 가벼운 거. 최근에 저 진로에서도 가벼운 거 나왔잖아요. 하얀 거. 새로. 예. 그 흉내내는 게 나왔던데. 저는 일부러 이거를 구하려고 노력했죠. 올드한 느낌 나는. 보해 골드. 네. 여기다 목포 역 앞에 있는 편의점 갔더니 있더라고요. 가서 이거 2개 사고 커피 네. 샀더니 그 카운터 하시는 분이 굉장히 이상한 눈빛을 보시던데. 소주 안주로 커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네. 그건 아니었고. 그러나 좌청룡 우베코처럼 네. 이 술들이 시키는 것 가운데 있는 네.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이 책에 여러분은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찬 보내주십시오. 받겠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소주보다 맥주를 좋아하는데. 아, 그러세요? 맥주는 지역색이 잘 안 나요. 근데 소주 막걸리는 지역보다 할당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그 대전이 린이었나요? 대전 린, 오투린. 네. 자, 예쁠 린자. 그렇군요. 그래서 목포하면은 네. 음식으로 시작을 하면은 소주 하면 이 보해고요. 목포.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건 당연하게도 삼합, 삼합 유명하고. 홍어 삼합. 예, 김대중 선생 좋아하시던 가게도 있다고 하는데 네. 거긴 너무 비싸서 저 같은 사람은 못 가고. 여기 이제 막걸리를 섞으면 홍탁 삼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네. 섞진 않고 따로 같이 먹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홍어 자체를 먹는 게 있고, 홍어도 서울에서 먹는 방식은 가볍게 살짝 삭힌 다음에 삼겹살 김치랑 같이 먹는 삼합인 거고. 이 동네 가면 그것도 이제 농도가 있죠. 얼마나 삭혔냐. 그리고 삼합을 안 먹고 그냥 홍어만 먹고, 그리고 탕으로 먹기도 하고. 홍어 삭힌 거를 탕으로 해? 아니면 생 홍어? 삭힌 거를. 삭힌 거. 영산포에서 먹습니다. 삭힌 상태로 가져와서 그거를 하면은 확 삭죠. 저는 못 먹습니다. 근데 그쪽 분들은 드시는 분도 있고, 네네. 전남 분들은 못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서울식의 가벼운 게 좋습니다. 좀 과메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네네네. 저 일본 유학할 때 되게 이상했던 게 일본은 홍어가 잡히거든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기껏 하는 게 간장 졸여가지고 살짝 이제 걷어먹는 건데. 네네네. 그 가오리찜처럼. 네, 맞습니다. 그쪽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홍어가 자꾸 이렇게 그물을 갉아서 어업에 재장이 생긴다. 버리고 있다. 폐기물처럼. 아, 그래요? 이거를 한국 수출하면 좋을 텐데 생각을 했어요. 바보들한테 엄청 비싼데 홍어. 그러니까요. 그거 한국에 보내면 바로 물 건너 보내면 좀 금값인데 저거. 아이고. 이게 흑산도 같은 바다인데 흑산도 잡히면은 금값이 되고 저기서 잡히면 버려지고. 파가야로.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게 있고. 야시마생. 네. 그 탕탕이는 이제 많이 먹죠. 낙지 탕탕이. 낙지 있고 전복하고 네네네. 소고기에서 같이 먹는 삼합 탕탕이도 있고. 그런 맛있죠. 또 목포 세발낙지 유명하잖아요. 세발낙지 유명하죠. 네. 그 세발낙지의 세발이 숫자 3이 아니라는 거는 네네. 아실 거고요. 가는 발이라는 거죠. 네네. 이게 이제 문어하고 낙지도 약간 외국에서는 구분을 못 하거든요. 문어가 옥토퍼스인데 네.
낙지는 그냥 영어로 리틀 옥토퍼스라 불러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것도 또 세발낙지는 또 다른 거라 이거를 도저히 번역할 수 없는 단어죠. 네. 우리 뭐 그 종류, 뭐 쭈꾸미 뭐. 다 구분하죠. 네, 다 있으니까. 네. 그, 이번에 답사하다가 농담 삼아 들은 얘기인데, 주한미군이 옛날에 용탄 있을 때, 네. 신참들이 오면은 서울에 있는 낙지집에 데려갔대요. 안 먹잖아요, 그쪽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를 안 먹겠다고 하면은 지금 인종차별하냐고, 왜 현지의 문화를 무시하냐고. 아이고야. 그래서 놀렸다는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들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올드보이를 보면서 야, 이거. 아빠와 아들의 딸의 관계 뭐 이거에 충격받았는데 외국인들은 낙지를 이거에 충격받았다고. 맞습니다. 그 탕탕이 뭐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 있으실까봐 이런 게 탕탕이죠. 뭐냐, 도마에다가 탕탕 쳤다고 해서 탕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요 낙지가 기본이고 밑에 뭐예요? 소고기나 전복. 다 생으로? 생으로. 이게 탕탕이의 기본적인. 그렇습니까? 보여드리기 잘했네요. 이게 탕탕이의 기본적인 거죠. 저는 낙지만 있는 그 탕탕이 생각했네요. 좀 더 비싼 겁니다. 그렇겠죠. 같이 들어가면 맛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름장에서 소금 해가지고 먹으면 괜찮죠. 근데 이건 꼭 목포만한 음식은 아니고 좀 진해 쪽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목포 탕탕이. 네.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빵집 하면 요즘에 뜨고 있잖아요. 지역 빵집이. 네네. 빵집. 대전하면 성심당. 대전 성심당이죠. 군산 이성당. 네. 천안 뚜주루. 뚜주루. 뚜레주루가 아니라 뚜주루가 먼저입니다. 네. 그리고 목포도 있어요. 목포는 코롬방이라는 건데. 네. 이게 좀 덜 유명합니다. 덜 유명한 이유가 성심당에 비해서. 이게 목포가 관광지로서 군산이나 대전은 관광지는 아니지만 그쪽보다 덜 유명하다 보니까 따라서 덜 유명한 건데 제가 먹어본 바로는 괜찮아요. 코롬방 제과점.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마 이런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전만 하더라도 우리 항상 이 수출도 잘 돼야 되지만 내수가 중요하듯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소비 자체가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것과 그렇죠. 여기 이제 대체로 코롬방은 좀 그 수출에 좀 지나치게 많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너무 이제 말씀 앞에 게 맞는데 내수가 받쳐주고 나서 유명해지는 건데 목포 인구가 20만 좀 넘고 주변은 몇몇 공업지대 빼고는 다 농업지대라 이거를 바칠 만한 내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목포가 조금씩 호남선 KTX도 뚫리고 하면서 편해지다 보니까 약간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규모가 큰가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안에 들어가면 드실 수도 있는 것도 따로 있고. 역시 성심당보다는 좀 아직은 어렵다고.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인구 20만 대 150만이라. 그거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성당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이성당. 똑같이 개항장에 만들어진 일본식 빵의 문화가 남아 있으면서 독자적으로 개척한.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가보시면은 오른쪽에 들어가시면 카페들이 따로 있어서 드셔도 되고. 목포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포의 성심당이에요. 그건 뭐 제 과장이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이렇게 빵이 있고요. 제가 샀던 거는 이게 맛있었는데 초코 스콘. 스콘이 사실 이제 어려운 음식이거든요. 빵으로서. 스콘이 밀가루만 들어가면은 초코가 없으면 서운하고 초코가 너무 많으면 이게 초콜릿을 먹는 건지 빵을 먹는 건지 모르는 그 절묘한 손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쪽은 초코나 이쪽은 좀 예민한데 아주 합격선이어서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코롬방 제과점이 있습니다. 저 협찬받은 건 아닌데 그래요? 딱 겨울에만 해요, 영업을. 본인들이 직접 주문받으면 그때 배달을 하기 때문에 신선도를 위해서 여름에는 영업하지 않는다고. 야, 그럴 수가 있어요. 엄격합니다. 품질 관리 아주 진심이시군요. 진심이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가게 유명한 거는 나비파이라고. 나비파이. 나비 모양으로 이제 하늘하늘하게 생긴 파이가 있어요. 가볍고. 제 입맛은 아니라서 사진은 안 찍었는데 사실 유명한 건 그 빵입니다. 우리 박사님도 굉장히 확실하신 기준이 있군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찍는다.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굳이 사실 유명해서 사오긴 했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아주 갖고 오셨어야죠. 이거 한 게 지난 11월이라.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거 먹고 나서 감탄을 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주문해서 지금 집에 냉동실에 있죠. 그래요? 스콘은. 저도 한번 주문해봐야 되겠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초코 좋아하시는 분은 초코 스콘이고 아니면 오늘은 이제 마늘빵 이런 것도 유명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성당과의 차이인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안 유명한가까지 목포의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목포가 개발하려 그래도 땅이 부족했고
건물 지으려고 이제 간척지고 네. 주변 지역으로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목포께 아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영산강 건너편 남쪽에 있는 대불 국가산단입니다. 여기 처음에는 이제 목포 권역으로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국가적으로. 네. 근데 이게 영암이거든요. 영암. 예, 영암인데 영암에서도 서쪽 끝이에요. 그래서 원래 목포는 이쪽으로 통합할 생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영암군이 왜 우리 땅 키워놨더니 가져가려고 그러냐라고 해서 이쪽 분들은 사실상 목포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지만 네. 영암입니다. 다 이런 식인 거예요. 네네네네. 또 더 내려가면은 이쪽에는 또 화원 조선 산업단지라고 해남 네. 쪽인데 이쪽 조선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범목포권인데 목포는 시는 아닌 거예요. 이게 좀 애매한 거죠. 네네. 이 애매모호함. 그러니까 답은 대통합인데 그럼 아마 목포시가 이름을 못 남기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구가 너무 적어요. 20몇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대전이나 천안 이런 급이 아닌 거예요. 지역에서. 고민들이 좀 있으시죠. 유명한 거 치고는. 네. 그러다 보니까 다행이면 다행인 게 구도심이 손대기 어려워서 고스란히 박물관화 돼버린 거죠. 그게 희망을 하면 희망. 그래서 목포를 뭐 새로운 그 약간 레트로한 느낌으로 이렇게 꾸미려는 젊은 분들 좀 계신 것 같고 그렇던데. 요즘 좀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그 움직임이 있었고 로컬 플레이어들이 네네. 거의 마지막으로 발견된 게 목포죠. 그렇습니까? 그런 사진 같은 거 혹시 좀 보여드릴게요. 있을까요? 네. 그 갈등을 가장 잘 보여준 지역이 있어가지고 제가 체험도 했고 목포에 온금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온금동. 네. 여기하고 그 옆에 보면은 지금 서산동 시화골목이라고 이 두 개를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는 뭘로 유명하냐면 연인의 슈퍼라고 영화 1987을 찍었던 곳이에요. 1987의 아시죠? 네, 김태리 시인의 집. 예, 그렇습니다. 거기 여기예요? 여기입니다. 그거 좀 보여드릴게요. 서울 어딘 척 하시더니. 아닙니다. 네. 이게 이 목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 네. 갔었죠. 2018년에 다녀왔습니다. 2018년이라면 뭐가 가장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면 네. 지금은 목포가 케이블카가 유명해요. 케이블카. 그래서 거기에 지금 로드뷰를 보여드렸던 네. 여기 뭔가 대롱대롱 매달린 거. 네. 케이블카예요. 저 한번 타본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굉장히 저는 못 타봤는데 18년에 갔을 때 굉장히 길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섬으로만 갈 겁니다. 고가도라고. 예. 인기가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 케이블카 설치하냐 마냐 가지고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하고 저 부산 쪽에 해운대 기장교 쪽에 동해남부선 쪽에 라인 깐 거는 아주 인기가 좋더라고요. 예쁘기도 예쁘고. 이건 사람들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갔을 때 타고 싶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운행 중단을 하더라고요. 흔들흔들하니까. 그게 재미 아닙니까? 근데 너무 돌면 좀 그래서. 이게 이제 목포 시내에서 봤는데 빨갛고 파란 게 하나 날아다니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포 해상 케이블카 운행 안내. 이게 아마 예약이 있을 겁니다. 꽤 예약이 치열한 걸로 알고 있어서 미리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그게 아마 밑에 투명하게 뚫린 바닥이 있어요. 좀 못 타봐서. 네, 그래서 바닥 보이겠네요. 그게 선택이 아마 될 겁니다. 밑에 투명 바닥과 그냥 불투명. 일반. 겁 많은 분들은 이제 불투명. 저 같은 사람 불투명으로. 무서워요. 애기들은 그 투명 바닥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거기 이제 해서 목포에 출발해가지고 고화도까지 가는 거죠. 고화도 하면은 이제 한 가지 유명한 거는 이순신 관련 비석들이 있다. 충무공 이순신. 네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여기가 목포가 면화라고 있잖아요. 네. 이미 구한마을 때 최초로 개량된 면화를 가져서 실험했던 곳이 여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면화는 외래종입니다. 한국에서 기르고 있는 면화는. 지금도 길러요? 지금도 일부 기르죠. 일부. 아. 그 면화 실험해서 성공했다는 비석이 있어요. 고화도에. 아. 그래서 목포의 발상지 같은 곳인 거죠. 근대 목포의 발상지. 그러니까 이제 문익전 아저씨가 갖고 오셨다는 그거는 이제. 그 이제 말하면 재래면화인 거고. 아, 여기 토종이었고 이제 그건 다 네. 거의 이제 바뀌었고. 그렇죠. 산업용으로 새로 만든 거죠. 아, 그게 훨씬 더 크고 뭐가 좀 그런 거죠. 실이 잘 나왔겠죠. 그런 거죠. 네. 그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것이라는 게 100년 정도예요, 대체로. 네네. 그래서 이제 있고 케이블카가 있고 네. 그 전에 다녀왔습니다. 아. 다녀온 이유가 케이블카가 만들어지면 보나마나 많은 게 없어질 거다. 아. 많은 게 없어질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금 유달산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일제시대 때 유달산을 그 전체를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후지산처럼. 아. 유달산신이라는 것도 글씨도 있어요.
심지어는. 생긴 게 좀 약간 영험하게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달산 자체가 워낙에 목포 상징이라. 네.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우선. 이제 유달산에 가면은 이게 유달산 그 정상 주변인데. 네. 바위 이런 게 있죠. 이게 부동명왕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4천왕 중에. 색을 칠한 건 이제 한국의 무당이 색을 칠한 건데 일제 때 새겼어요. 되게 커요? 아주 큽니다.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옆에는 유달산신이라고 일제 때 새긴 글씨도 있고.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수많은 신과 부처가 그려져 있어요. 산 전체에. 그래요? 그래서 사이즈를 보여드리려면 바라보면 목포 시내가 이렇게 보이고 요게 저고 흐립니다만 저예요. 2018년 5년 전에 접니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네네네. 그 위에 이렇게 일본의 유명한 스님인 홍법대사라고 코보다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유명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아직 남아 있고 새겨진 채로. 여러 개가 부조가 있는 모양이군요. 수백 개가 있습니다. 수백 개가 있어요? 다 못 찾은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케이블카를 놓으면 아마 뻔히 보여가지고 아마 없어질 거다. 없어져야 할 거다 분명히. 왜 일제 잔재라? 잔재라. 그래서 빨리 갔는데 안 없애더라고요. 했는데 여기 제가 있고 이제 홍법대사가 이렇게 있어요. 되게 커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이 바위산을 돌아가면서 다 새긴 거예요? 구석구석에. 야, 저도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참 정선인 거고 산 자체가 이제 성스러운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없어지는 않은 상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옹금지구 하고 이제 그 연인의 숲에 말씀드릴 건데 요 옹금지구라는 데가 이런 공장이 있어서 유명합니다. 공장 이름 뭐냐면 조선 내화 주식회사 구 목포 공장이라고. 조선 내화. 내화가 이제 불에 견딘다는 인내할 때 됩니다. 그 발전소에 보면은 안쪽에 불이 나오니까 그걸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막아주는 돌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기, 범랑 뭐 이런 재질의. 맞습니다. 근데 이게 빨리 닳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돼요. 자주 갈아줘야 되니까. 그래요? 지금 공장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위치가 옛날 목포역은 이쯤이고 한참 외곽인 거죠. 당시로서는. 그래서 여기 만들었던 건데 이 공장주의 아드님이 이걸 국가에 헌납했어요. 헌납? 문화재로 제정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 동네에서 유명하고 이런저런 좀 친일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일종의 그런 것도 뜻을 포함해서 한 것 같더라고요. 해서 갔죠. 갔는데 이 공장입니다. 한참 공사 중이었어요. 저 갔을 때는. 공장이 있고 주변에 형성된 마을이 있고 유달산이 있고 케이블카 놓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 자칭 케이블카는 아니지만 체력은 국력, 조선내화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케이블카가 놓이고 하면은 관광지가 되니까 아파트를 지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게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또 전남 서부는 중흥이죠. 중흥. 중흥이 순천까지 꽉 잡고 있죠. 중호반 이렇게. 그래서 서산 옹금지구라 불렀어요. 그래서 답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주머니가 오시더라고요. 오더니 어디서 나왔냐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역사 공부한 사람들이다 그럼 넘어가요. 딴 지역은. 근데 그 역사 공부한 사람들이 했더니 그때부터 달라붙으셔가지고는 사람 사는 게 중요하지 역사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개발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보존하자는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서산 옹금지구라는 게 딱 요만큼이거든요. 공장이 딱 한복판인 거예요. 공장이 생기고 마을이 생긴 거거든. 근데 여기가 문화재가 돼버리면은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공장 자체가 만약에 문화재가 되면 지금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렬하게 끝까지 쫓아오더라고요. 이런 봉변을 첨당했었네요. 개인적으로. 지금은 결국은 이제 재개발은 안 됐고 문화재가 됐고 여기는 관광지처럼 돼 있죠. 그럼 그분이 걱정하시던 대로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그러니까 목포가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공장도 잘 안 되고 하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어떻게 해보려는 움직임이 기억하시잖아요. 3, 4년 전까지 아파트값 미친 듯이 뛰었던 거. 그 마지막 기회였던 거죠. 이분들로서는. 이제는 아마 안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 그리고 옆 동네 오른쪽에 가면 영화를 찍었던 데가 나오는 거죠.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동네가 나타납니다. 영화 찍었던 데입니다. 가보면 우선 눈에 띄는 거는 목포 서산동 연인의 수포 뒤편 방공호라고. 여기가 일제 때부터 군부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방공호가 있는 거죠. 그 영화에 나오는 수포 뒤에 바로 방공호예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방공호 안으로. 방공호 안으로. 아마 이제 뭐 젓갈 같은 거 담그셨겠죠. 해방 후에는. 네. 슈퍼가 이렇게 있는 거고. 1987 영화 촬영지. 근데 저는 이거 영화 촬영지라서 간 건 아니고 네. 이 골목이 좀 의미가 있는 것이 뭐 좋은 의미는 아닌데 위치상으로는 여기거든요. 연인의 슈퍼부터 요 라인, 딱 요 라인. 지도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있는 서산동 보리마당 재생센터라고. 네. 여기가 육아거리였어요. 성매매 직결지. 일제 때.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가장 원형이 잘 남아있는 곳입니다. 전국에서. 좋은 의미는 아닌데. 그때 당시에. 육아거리가. 이런 건물이 1층에서 손님 들어와서 얘기하다가 2층 올라가서 그 일을 치르는. 그게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근데 아마 아까 말씀드린 서산 옹금지구가 재개발이 됐다면 영향을 받았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5년 전에 여기도 같이 갔었습니다. 아마 없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현재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서쪽 지역은 문화재가 돼버렸고, 옹금지구 이쪽 내화 공장이 여기도 도시 재생센터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당분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떤 의미에서 목포가 공업 도시와 아파트 단지로 갈 수 있다는 계획 한번 있었는데 그게 지나갔고 지금 봤을 때 활로는 둘 중에 하나다. 이걸 제가 목포 시민한테 말씀드렸던 건데 하나는 대통합이다. 주변 지역과. 그러면서 이제 일부 지역에 공업화를 넘겨주고 이쪽은 전체의 구도심으로서 서울과 사대문 관계 같은 여기는 그냥 철저하게 관광지로 가시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목포가 운 나쁘게도 이 해방 후에 발전 의견을 한 번도 못 잡으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정치적 탄압도 좀 있었고 김대중 선생의 거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고스란히 남은 것이 지금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군산이나 부산이나 인천이나 애매하게 개발돼 버렸어요. 중간에 이빨 파먹듯이 건물들이 올라가 버리면서 지금 관광 촬영으로도 좀 애매해요. 근데 목포는 거의 구도심이 그대로 남았고 간척지다 보니까 큰 높은 걸 못 짓고 그리고 신도시 지역은 간척지에 새로 만듭니다. 또는 완전히 선 넘어서 남학신도시라든지 여기 임성대 신도시라든지 하다 보니까 이게 목포에 남아있는 기회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일제시대 때 큰 도시라는 게 좀 찜찜하시겠지만 그건 그거고. 그럼요. 그러면 저기는 그럼 예전에 이 일제 당시에 경관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뭐 어쨌든 지나간 일들에 대한 뭐 이런 것들 철저히 밝히면서 경험시킬 수 있는. 그 지금 이게 서산동 육아거리가 그런 거예요. 이거를 잘할 건 당연히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젠더 문제로서도 당연히 용납이 안 되는 건데 이런저런 절차로 개발 안 된 거잖아요. 남겨진 거거든요. 남긴 게 아니라. 그런데 어쩌겠냐는 거죠. 이걸 지워버리고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려면 오히려 이거 적극적으로 치고 나오셔가지고 개발 이 상태로 이제 잘 보존하고 한국은 현재 문화재를 지정한다 그랬을 때 손만 대면 망가져요. 손만 대면 이상하게 너무 나무를 아무거나 붙여버리거나 새 건물이 돼버리거나 사실 나주 영산포가 그 사례거든요. 나름 옛날 분위기가 남아있었던 게 요즘은 싹 망가져 버렸어요. 어설프게 문화재 거리를 만든다고 하면서. 근데 목포는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지금 남아있는 상태라 요거를 지금 아마 저는 이제 목포 분들한테는 이걸 웬만하면 남기시고 개발은 주변 지역에 사이좋게 지내면서 맡기시라는 말씀드렸고 다른 지역 분들한테는 하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즘에 KTX 호남선도 뚫리고 했으니까 지금 좀 열심히 가보시라. 목포역 주변부터 지금 말씀드린 내화 공장 쪽 이래야만 걸어 다니셔도 충분히 한두 시간이면 다 보거든요, 정말은. 서울에 한 2시간 반이면 가죠? 그렇죠. 2시간 반이면 가죠. 2시간 반, 뭐 맥스 3시간? 그렇습니다. 맥스 3시간이고. 그리고 오실 때 코롬망 제과점에서 빵 사오시면 바로 여기서 가깝거든요. 그 마지막으로 요 말씀드리고 끝내면 되는데 가셨을 때 놓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목포 분들도 모르시는 건데 목포역 바로 남쪽에 이런 게 있어요. 조그만 비석이 있어요. 뭐예요? 보여드릴게요. 큰 걸로.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멜라콩다리라고 목포역 정모 박길수 멜라콩다리 서기 1964년 4월 20일. 멜라콩다리? 이게 무슨 뜻이냐? 멜라콩. 이 비석은 목포역의 남쪽에 있습니다. 네. 아까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긴 바다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라인이 길이 바다였던 거예요. 네. 바닷물이 들어오는. 요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목포분들은 모르셔도 깜짝 놀랐는데. 지나가다 유심히 보지 않으시면 못 보시겠어요? 근데? 알고 가지 않으면 못 보죠. 네. 여기가 목포역이고 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쯤이에요. 멜라콩 다리가 네. 거의 바다였잖아요. 그래서 목포역에 짐이 내려오면 네. 또는 목포항에서 이제 배가 들어와서 물건이 들어오면 정모라 불린 사람들, 이게 일본어로 빨갈 적자에다가 모자 모자 쓰는 원래 적모거든요. 적모. 네네네. 근데 발음이 어려우니까 정모가 된 건데 포터들이 진꾼들이 이게 물건 나른 거예요. 이 박희수란 분은 정모였던 겁니다. 진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 바다를 건너서 항구랑 역사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불편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포터니까 가난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자기 돈 모아가지고 다리를 놔줬어요. 아, 다리를 자기 돈으로. 사비로? 사비로 돈을 몇십 년간 모아서. 그래서 목포 시민들이 감사하다고 만들어준 게 이 비석이에요. 멜라콩 다리라고. 멜라콩이라는 게 까맣고 작은 사람을 가리키던 당시의 유행어래요. 멜라민의 까만 콩 같다. 그래요? 이게 목포 정신인 거죠. 멜라콩 다리 좋은. 내가 말씀드렸더니 시민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한 분 할아버지만 앉으시더니 나 그 사람 봤다고.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진짜 대단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전국에 많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길에 있는 것도 많지 않고. 근데 이거를 목포문으로 잊어버리시고 그냥 조선시대 때 목포진 얘기만 하고 계시면 안 된다. 이런 현대 목포, 근대 목포를 다 찾아내셔가지고 요거만 지금 정리만 잘하셔도 스토리텔링만 잘하셔도 충분하게 관광지 된다. 그러네요. 빵집도 있잖아요. 중요한. 빵집이 중요하거든요. 빵집 이름이 뭐였죠? 그 코롬방 제과. 코롬방, 멜라콩 코롬방. 네. 그 빵에다가 빵 안주로 술 드셔도 좋고 소주 한잔 드셔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목포 특집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목포 이름은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그러나 별로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갔던 도시 같은데요. 네, 이런 가서 이제 뭐 세발낙지만 생각하시는. 잘 찾아보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 숨어 있는 도시 목포였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김시덕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